지금부터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지닌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 라는 문제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님 질문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인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지닌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에 찬성 측 의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저희 찬성 측은 오늘의 논의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제의 주요 단어인 비인간 인격체에 대해 정의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담론을 주장한 미국의 환경철학자 토마스 화이트 교수 설명에 따르면 비인간 인격체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과 다르나 인간만의 특성으로 여겨졌던 사고나 감정, 자의식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해당 정의와 함께 사고나 감정, 자의식 수준을 발제문에 제시된 상상적 존재 데이비스로 설정하여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청중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데이비스의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두 개의 논거를 들어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인간 인격체는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자 도덕적 주체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사유함과 윤리성을 지시됩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비추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적 존재인 데이빗의 사회성은 물론 실제 유인원과 돌고래도 거울자기 인식 테스트를 통해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인간 인격체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철학자 푸터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들어 인간이 아닌 동물 역시 도덕적 주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감수성은 도덕적 주체와 판단의 대상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식이 존재하고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비인간 인격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인권은 역사적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기본권을 부여했지만 그 시민에 여성과 노예, 미성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의 유산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도 여성과 흑인 노예, 식민지 주민 등은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개념은 19세기 이후에 들어서야 확립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현대사회엔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결국 인권은 생물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으로 부여되어 왔습니다. 사회 속에서 인간의 지능과 감정으로 교류하는 비인간 인격체, 데이빗을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인간 인격체에 인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인간의 특성과 인권의 부여 역사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찬성 측은 비인간 인격체 데이빗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측 1번 토론자님 질문 시작해주세요. 네, 저희 반대측은 다음에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지닌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제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는 인권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인간 고유의 생물학적, 사회적, 윤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개념입니다. 이를 비인간 존재에게 확대할 경우 인권의 본래 의미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비인간 인격체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가졌다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인간이 아니기에 인권 부여는 어불성설입니다. 인권 부여라는 불가능한 방법 대신 현재 비인간 인격체의 예 중 하나인 동물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등에 이미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온 범주를 넘어서서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행위입니다. 비인간 인격체는 로봇의 경우 인간 사회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하는 도구로서, 동물의 경우 생태계 생명 중 하나로서만 인식되어야 하지 인권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인간 인격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인간에게 인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인간이 책임과 의무를 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가진 존재는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비인간 인격체는 본질적으로 자율적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을 부여받아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비인격 인격체는 인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권리와 자원 분배 문제입니다. 비인간 인격체에 인권을 부여하면 한정된 사회적, 경제적, 자원 분배에서 인간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나 복지, 법적인 보호 등 사회적 자원이 비인간 존재에게도 할당될 경우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원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회적 자원 분배의 혼란과 인간 권리의 상대적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조차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인간 인격체에 대한 인권 부여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지닌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기상조이자 그리고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측 2번 토론자 교차 조사 시작해주세요. 네, 먼저 찬성 측에서 제시한 두 번째 근거에서 보편적 인권이란 무엇인지 짧게 한 문장을 요약해서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성 측으로 제시하는 인권이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즉,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인간에 부여된 이러한 인권은 특정한 자격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 자격이 부족하다면 박탈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현재 인간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권은 어떠한 특정한 자격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그 자격이 부족하다면 박탈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이 자격이 부족하다면요?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 존재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뜻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부여받는 것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만큼의 사유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러한 존재들을 만약에 인권을 부여하고 인간을 인정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주체는 인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에 따르면 인간이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다른 종에 비해서 독특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하지만 비인간 인격체도 그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인간 인격체에게 이러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기존의 인류가 누리던 수혜와 권리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며 제약사항 또한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권이 확장된다고 해서 그 누군가의 기본권이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란 이제 기본에 있던 어떤 권리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분배하는 것이 늘어날 텐데 그럼 기존의 인류가 누리던 혜택들이 축소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비인간 인격체가 아니더라도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2023년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 응답 결과가 49.7%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시했듯이 이런 한정된 자원을 비인간 인격체 인권 부여의 보장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소외 계층에 대한 인권 존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찬성측 2번 토론자 교차 조사 시작해주세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이유는 인간이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철학함과 동시에 윤리성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동의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데이빗과 같이 스스로 철학함과 동시에 윤리성을 가진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데이빗 같은 경우는 돼지이고 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인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철학을 하고 윤리적인 사유를 함에도 모습이 돼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그 돼지에게 인권을 부여하자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를 가져 외형이 다르거나 다음 증후군 환자처럼 염색체 질환으로 인해 염색체가 한 개도 많다면 인간이 아닌 것입니까? 그거는 똑같이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럼 질병적인 부분과는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범죄자들이 신체적 자유 등 인권의 일부를 제한당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인간이 지성과 감정을 가진 혹은 그 이상의 지성과 감성을 가졌다면 인간이 아닌 존재라도 인권을 부여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또한 사회적인 일탈을 저지른 인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이 있으나 그런 사회적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측면이지 그거랑 지성과 감성을 지녔다는 그 비인간 인격체와의 비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을 부여하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돼 온 것임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고대 아테네 그 사례에 의하면 계속 발전해 온 거 인정합니다. 네, 동의하셨듯 인권을 부여하는 대상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데이빗과 같은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토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넓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권이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변화해 온 것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대상의 범주가 넓어진 것입니다. 데이빗은 종이 다른 돼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기준이 맞춰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인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과 같은 사유를 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권을 부여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시기상조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3번 토론자부터 바로 시작해주세요. 아까 입론하셨을 때 인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이 부여된 게 아니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노예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음에도 인권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 여성이나 노예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종 안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인간 인격체를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래서 처음 말하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여성과 노예 역시 모두 생물학적으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인간 인격체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가 생각하셨나요? 일단 인권이라는 개념이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서 남자 혹은 성인 남성에게만 부여된 것이고 그게 점점 확장돼서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갖게 된 것이지만 지금 역사에 있어서 확장 과정은 어쨌든 인간이라는 종이 한정된 것이고 이 한정되는 상대성에 입각해서 저희는 더 종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았을 때 한 번도 비인간,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인권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인간이면서 권리를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 아직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인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비인격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종을 뛰어넘은 이러한 종이 다른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너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인간이고 인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아지를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강아지 예를 들면은 반려견들은 이제 감정도 있고 사람 말을 잘 듣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죠. 하지만 저희가 이걸 보고 얘는 인간으로 대우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데이빗 정도 인간의 소통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그런 자의식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키워주고 있는 강아지와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 드리면은 아까 그 입론에서 유인원과 돌고래 사례를 들어주시고 피터 시머 쾌고 감수 능력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은 유인원이 있어서 인권을 부여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도 못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나이 많은 오랑우탄이 받는다고 하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현 제도의 문제지 동의할 수 없겠죠. 그거는 현 제도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똑같은 인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제도에 대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오랑우탄, 그 유인원, 돌고래 같은
그런 존재가 인권을 부여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말씀하신 거는 동물권 쪽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데이빗과 같이 외형만 다르고 오로지 사람과 똑같이 사유하고 윤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에게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빗은 되지 않을까요? 네. 돼지도 똑같이 동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도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데이빗이 그 만화에서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윤리적인 사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빗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데이빗 개체 자체의 능력이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인권이란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어떤 탁월한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에게 더 우월한 인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같은 인간이라도 차별해도 되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거는 만약에 어떠한 개체가 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면 그 개체에 더 우선적이고 더 우월한 권리를 주어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이 다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그러면 조금 더 표현을 바꾸어서 좀 더 우수한 더 나은 능력을 지녔다면 이 개체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가 그런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면 부여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인간에게도 똑같이 취급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부여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비인간 인격체가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론에서 두 번째에서 윤리적 책임이나 이후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의무를 지지 않는 존재, 어린아이나 식물인간, 정신 지체자 같은 사람들은 권리를 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좀 과도 해석이 되신 것 같고 그분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미성수 그리고 또 식물인간 같은 분들 경우에는 건강적인 측면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거는 결정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데도 그럼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인권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능력이 되는 한에서는 자신의 의무와 그런 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 인권을 뺏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가는 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똑같이 동물의 경우에도 병들고 약한 동물에게서 동물권을 굳이 빼앗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지성과 감정을 가졌는데 왜 인간과 동등한 책임을 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데이빗의 경우만 생각해봐도 데이빗이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을지 물론 웹툰상에서는 많은 돈을 벌고 했겠지만 다른 존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납세 의무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국방 의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호한 대상에 대해서 무작정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성과 감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권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뭔가 국가에 지는 그런 의무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목적으로서 지향되는 바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격을 지니고 지성과 감정을 지녔으면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으로 누리는 권리 정도는 보장이 달라 이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받고 그런 식의 약간 과도한 권리, 과도한 뭔가 특혜를 누리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자체에 있는 제도지 국민연금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지금 데이빗이 지금 권리는 부여받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의 동등한 지성과 인격적 존재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과 동일한 인권을 부여받고 책임은 남들보다 더 적게 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물론 능력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인권이라는 거는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여줘서 그러니까 이게 인권은 동일하게 부여받는데 책임을 기존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진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 동등한 수준의 인격과 감정을 가졌다는 게 뭔가 뚜렷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동등한 수준의 인격과 감정을 가졌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권리라는 게그 책임 이전에 주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무를 졌으니까 그냥 인권을 부여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목적 자체로 존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논할 수 있냐 없냐로 그 사람이 권리를 부여받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법의 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먼저 권리 의무를 부여하기 전에 먼저 권리부터 네.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그럼-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을 때 부여할 수 있는 건데 네.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례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의무는 가능하겠지만 네. 다른 존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지성과 감성을 지녔으나 네. 근데 다른 의무의 그런 이행이 좀 불가능한 형태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인권을 부여해야 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거 근데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 자체가 인간이라는 종 말고는 그 외에 능력적이거나 인격적이거나 감성적인 부분에서 모두 인간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그 책임에서의 능력 부재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아니, 그리고 아까 무슨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인간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자원이 비인간 인격체한테 분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의 논의의 연장선상과 연관을 지었을 때 그 정도의 인격과 지성과 감정을 지닌 존재라면 충분히 그 자원을 생산하는 데도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의 꼭 생산 소비하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을 투입하는 자체가 네. 이미 존재하고 일자리 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자원이 부족해서 생긴다기보다는 그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뭔가 자원을 다 쓰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 인권을 저희가 데이빗한테 부여를 한다면은 이제 저희가 인권으로서 주요 보장받는 평등권, 자유권, 선정권 같은 권리를 주어지겠죠. 데이빗에게 인권을 준다는 가정, 대한민국에서의 인권 준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투표권도 데이빗에 생기는데, 그러면 데이빗 같은 비인간 인격체들이 많아지고 이런 존재들이 투표권 행사에서 투표권 행사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본인들 비인간 인격체들에게 유리한 그런 법률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만약에 나중에 만약에라도 비인간 인격체가 다수가 된다면은 현재 존재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표권이 인권에 포함이 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면 투표권이 역시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뭐 행복 추구권이나 생명권 뭐 이런 완전 기본적인 권리들 있잖아요. 국가 이전의 인간으로서 주어지는 권리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뭔가 부차적인 제도에 있어서는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청원을 것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자면 현실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데이빗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면 참정권이나 뭐 다른 그 국가 이후에 생긴 권리들은 역시나 현실적으로 나중에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먼저 비인간 인격체가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지닌 비인간 인격체가 존재한다면 일단 국가 이전에 생겼던 뭐 자유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먼저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차차 그 인권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주제 자체가 대한민국 인권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행복 추구권이나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보장은 굳이 인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비인간 인격체를 막 존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막 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무조건 존중을 하는데 인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제 이걸 존중하지 않는 것과 인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는 것은 도덕적 주체로서 윤리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윤리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고 철학한다는 것입니다. 철학함과 윤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면 인간답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데이빗이 외형만 배제해 본 사람과 같은 생각과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윤리적인 것과 이게 좀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럼 인간다움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특성 중요하지 않나요? 인권은 생물학적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 맞지만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생물학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인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인간인 존재는 인간답겠죠. 인간이니까. 저희는 비인간 인격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간이 어떤 인간다움을 가지는지는 물론 그 논의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반대의 근거로서는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간다움의 중요한 특성이 있어서 도덕적인 사유, 지성이나 감성을 포함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 역시 이제 인간다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찬성 측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라는 그 부분이 아까 그 말했던 인격적인 부분이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이건 독립적인 거죠. 지성이나 이제 지성적인 것 인간다움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네. 지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 인간을 정의할 때 가장 근본에 있어야 되는 것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답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인간과 인격과 행위를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범죄자의 경우 인격적이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권을 부분적으로 박탈하기도 하듯이 인간적인 사람이 비인간 인격체가 있다면 인권에 준하는 것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다가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범죄자가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인데 이 비인간 인격체는 아까 찬성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셨듯이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꾸 권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책임이랑 권리는 어느 정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잡혔다고 쳐도 그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뭔가 책임을 지거나 의무에 합당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않습니까? 저희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권리와 책임이 완벽하게 동일선상에 놓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무한한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가 나왔을 때 이것은 현재 인간 사회에 있어서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무한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권리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주장하고 싶은 게 아까부터 계속 데이빗 같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만 말씀하시는데 인간 수준의 지성과 감성을 가졌다는 거는 이 존재가 착한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악한 행동도 분명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이제 데이빗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이제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영화처럼 혹성 탈출이나 터미네이터처럼 오히려 이제 인간 이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권을 바탕으로 더 규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본인들 유리한 대로 더 인간에게 현재 기존 호모사피엔스에 불리한 대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혹성 탈출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거기서 시저도 그런 식으로 흑화하고 인간을 적대시하게 된 이유도 자신은 인간이랑 동일한 수준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이 그에 맞지 않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간을 배척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주셨는데 사회적 혼란이라는 게 꼭 비인간 인격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비인간 인격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생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사람들이 지금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막 갈등하고 선별로 갈등하고 정치적인 갈등하는데 과연 비인간 인격체를 동등하게 대해줄 거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현실적인 부분도 그 기원전 아테네 남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인간의 범주에 있는 제가 말한 대로 인간의 그 종 안에 있는 범주에 있는 일들이고 이거는 완전히 인류 역사상 없던 완전히 다른 종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 인권을 부여하는 건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약간 그렇게
강경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런 구체적인 그런 객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동물권과 차별해서 굳이 인권을 부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데이비스에게?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자기감에 빠지거든요. 그 약간 그 수준을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본인들이 그냥 갑자기 내일 일어났더니 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인간 수준의 공부도 하고 지성도 갖고 있는데 그냥 외형이 돼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동물이라고 취급을 하고 짐칸에 싣고 이런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지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비인간 인격체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인권을 부여해서 동등하게 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과 다른 종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본인만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본인이 기존의 종과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났다는 설정입니다. 설정. 네, 그러면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근데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과 굳이 부여해야 되는 당위성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범 능력이나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부자적으로 존중받고 존엄성을 갖는 이유, 특별히 다른 동물보다 특별히 갖는 이유가 사유할 수 있고 표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인간 인격체 역시 그 모든 요건을 충족해서 저희는 인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데이비스의 인권에게 부여하게 된다면 인류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인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뭔가 인권의 그런 가치가 훼손되거나 뭔가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청량이 인생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행위가 오히려 그 인간다움을 존중하고 그걸 목적으로서 존중하는 행위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건 이제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여하는 것이 저희 측에서 주장하기로 아까 이제 유한한 자원을 이제 나눠서 분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의 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손해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왜 동물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까? 동물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태계에 있는 생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그 생태계 그 자체로서 보호하는 그런 근거도 있지만 그 동물을 죽인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일으키고 인간 사회에서도 뭔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쾌락과 고통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그런 고통을 공유하는 존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격적인 존재에게 인권을 부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인류라는 그 종만 선정해 봤을 때도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권리가 70억 명으로 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 생명을 경시하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동물을 왜 죽이면 안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정하게 된 것이 동물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동물권을 초월해서 굳이 데이비스에게 인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시켜야 할 권리가 있고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인권을 부여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각각의 수준에 맞는 권리에 그렇다면 대해서 인격을 갖지 말씀드리는 못한 사람은 인권을 부여받지 못해도 된단 말인가요? 그거는 인간이니까 인간 자체로서 인간다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인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답지 않은 사람한테 인권을 빼서 비인격체한테 주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법이 현재 있는데 그럼 이 동물보호법에서 어떤 거를 좀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은 동물보호법은 사회적으로 잠시만요. 동물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저는 행복추구권이나 행복추구권 정도는 추가가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사안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동물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걸 소중히 여기자라는 취지가 이미 담겨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뭐 인격의 자율성을 건드려서 거주권이라든가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좀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조건을 봤을 때그 신변이 힘들하다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뭐 우리에 갇히지 않는 판결이 실제로 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를 봤을 때 보호법으로는 보장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우리에 갇히지 않을 권리가. 그러니까 그 보호법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를 거주권이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거주권이나 이동권 역시 인권에 굳이 인권을 부여해야만 보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인권 그 밑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존중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그게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으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권으로서 부여될 수 있는 자유권을 통해서 부여를 해야 말씀하신 인권이 훼손되지 않는 길이고 그냥 인권과 동등하게 다른 비슷한 자유권을 부여해서 하는 길이 오히려 인권을 훼손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찬성 측이 너무 이제 동물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인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식으로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찬성 측에서 조금 간과하신 부분은 그래도 위계 질서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밑에 동물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을 나쁘게 여기자 우리가 막 학대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그래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들을 인간과 똑같이 인권을 부여하자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꾸 헷갈리시는 게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인격을 가진 비인간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책 남은 시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반대책 3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저희 반대측에서는 일단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인권이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정의할 때 지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고려하지만 분명히 생물학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호모 사피엔스 종을 벗어나는 존재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다른 동물들을 보더라도 인간과 유사한 지성 감성을 지닌 경우가 많이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를 보고 인간과 동등하게 보고 인간처럼 이제 권리를 주어야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데이빗같이 대다수의 사람과 비슷한 지성과 감성을 지닌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데이빗은 돼지이고 종이 다른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데이빗을 인간으로 정의하고 인권을 부여하는 것에서 생물학적인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러한 비인간 인격체에게 존중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존재들에게 존중은 하지만 인간과 비인간을 명확히 구별하고 인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인간 인격체에게 부여된 인권은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주요 권리들을 보면은 평생권, 자율권, 참여권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들을 이제 비인간 인격체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면은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인권이 높아진 것처럼 비인간 인격체 역시 비인간 인격체들끼리 뭉쳐서 본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던 인간들은 자연의 활용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와서는 생존의 측면까지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혹성 탈출,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같은 이러한 영화들이 영화 속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근 지구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국가인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본인들 사이에서 같은 인간인 불법 이민자들을 본인들 사이에서 수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인간들끼리도 많은 갈등이 있고 자기 사이에서 추방하려고 하는데 과연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을 주고 우리 사회에 포함시키자는 의미를 현실적으로 하고 과연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성과 감성을 지닌 자유를 지닌 존재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위험 회피 성향에 의해서 더더욱 이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성측 3번 토론자 원님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오늘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지닌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저희 찬성 측은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인격을 가진 가상의 생명체의 데이빗을 논의의 객체로 설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입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비인간 인격체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타자의 것 또한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대측은 비인격체의 인권에 대한 책임의 수행 능력 가능성의 부재, 인간 사회에 보유한 약속 등의 근거를 들어서 비인간 인격체에게 인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권은 단지 수요와 공급 혹은 자원의 분배의 차원과 같은 경제적 원리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목적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격적 존재라면 그 자체로 존재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역사적으로 그 개념적 영역이 확대되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의식의 성숙과 관련 개념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말미암아 인권은 더욱 보편적인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단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인격적 수준을 지닌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에게 인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의 지적 수준 및 인격적 수준을 가지고 모습만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이는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인격을 가진 데이빗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